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한 나라의 국산 화율이 단 20년 만에 10%에서 95%로 폭등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방산업의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은 포탄 하나, 레이더 하나까지 모두 외국에서 사와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국산 화율 평균 10%, 우리 군대가 쏘는 총알조차 우리가 만들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이 되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K9 자주포 국산 화율 95%, 천궁 미사일 90%, KSS-3 잠수함 85%, 믿기 힘든 숫자들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일본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를 갈며 질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전통방산 강국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9위 방산 수출국으로 급부상하면서 23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수출 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모든 기적에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한국방산의 기적은 두 번의 위기에서 탄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1970년대 닉슨 독트린이었습니다. 미군 철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환점은 1997년 외환위기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외국 무기를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존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무방비 상태로 남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국산화, 그것이 오늘날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국산화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단계, 외국 제품을 사서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2단계, 핵심 부품만 수입해서 한국에서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3단계, 외국 기술을 배워 한국 실정에 맞게 개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포기하지 않는 끈기였습니다. K 전차는 변속기 문제로 몇 년간 고생했지만 결국 해결했습니다. KF-21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성공적으로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계속 도전했던 한국인의 집념, 그것이 바로 오늘의 기적을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한국방산 국산화의 진짜 비밀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생태계였습니다. 조선, 자동차, 반도체, 철강, IT. 산업이 모두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는 22만 톤 컨테이너선 옆에서 3,000톤급 잠수함이 함께 만들어집니다. 세계 1위 조선 기술이 그대로 해군 전력이 되는 놀라운 광경입니다. LNG선 같은 초고난도 선박을 건조하는 급저온 처리 기술과 정밀 용접 기술이 잠수함 압력 용기 제작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포스코의 고만강강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K2 전차 장갑제의 핵심입니다. 일반 강철보다 3배 이상 강하면서도 가공성이 뛰어난 이 소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관통탄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엔진 기술은 K2 전차 동력장치로 발전했고 자율주행 기술은 무인 차량 개발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IT 산업의 참여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기술이 미사일 유도장치에 들어가고 네이버의 인공지능 기술이 무인기 자율 비행에 활용됩니다. 심지어 넥슨과 NC소프트의 게임 엔진 기술이 군사 시뮬레이션과 가상훈련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게임 회사가 국방 기술에 기여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융합은 정부가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업들이 서로 필요에 의해 협력하면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마치 여러 악기가 모여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것처럼 각 산업의 강점이 결합되면서 예상치 못한 시너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실험실 성능과 실전 성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국 무기들이 세계적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은
혹독한 실전 환경에서 검증을 받으면서부터였습니다. 터키군과 함께 시리아 전투에 투입된 K9 자주포는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에서도 연속 사격 능력을 유지했습니다. 독일의 명품 자주포 PGH-2000이 과열 문제로 사격을 중단해야 했던 상황에서도 K9은 계속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북극권도 정복했습니다. 핀란드에서 실시된 할랭지 시험에서 영하 40도에서도 정상 작동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 유럽 무기들이 저온에서 유압 오일이 굳어 작동하지 않을 때 K9은 극지연구소와 협력해 개발한 특수 오일 덕분에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가 K9 도입을 결정한 이유입니다. 천궁 미사일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직접 대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천궁이 더 높은 요격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저고도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표적을 요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자존심 패트리어트를 이긴 한국의 천궁, 세계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KF-21 보라매의 개발은 한국 기술 통합 능력의 최고 시험대였습니다. 전투기는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만 개의 복잡한 장치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 초정밀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 통합 기술은 항공 선진국만 보유한 초고난도 영역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전자 제어 기술과 삼성전자의 고성능 프로세서 기술이 결합되면서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회사와 전자 회사가 만든 전투기 제어 시스템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능동 전자주사 배열 레이더는 1000개가 넘는 작은 안테나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여러 방향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5G 이동통신 기지국 기술을 응용한 결과였습니다. 스마트폰 기지국 기술이 전투기 레이더가 된 것입니다.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소프트웨어 통합이었습니다. 여기서 넥슨과 NC소프트의 게임 개발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면서도 절대 오류가 없어야 하는 게임 엔진 기술이 전투기 소프트웨어 개발에 응용된 것입니다. 이런 통합 기술들이 완성되면서 한국은 전투기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 이어 7번째입니다. 일본도 못한 일을 대한민국이 해낸 것입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 방산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유럽 국가들이 군사비를 2배 이상 늘렸지만 기존 방산 업체들은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업체들은 주문을 받아도 3년에서 5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한국이 등장했습니다. 폴란드의 변화가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를 2026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K2 전차는 1년 안에 첫 납품이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현지 생산까지 제한했습니다. 폴란드 정부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발트 3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모두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방공망 강화가 시급했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는 대기 시간이 길고 가격도 비쌌지만 한국 천궁 미사일은 즉시 공급이 가능했습니다. 북유럽의 혹독한 추위에서도 잘 작동한다는 실전 데이터까지 있었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서방 제품 대비 2030%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우수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제공하니 정치적으로도 환영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이 만든 위기가 한국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2025년 10월 29일은 한국 방산사의 길이 남을 역사적인 날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잠수함 연료 공급을 공개적으로 요청했고 단 하루 만에 승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30년 넘게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어 온 핵잠수함 보유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핵잠수함은 기술 자립의 최종 관문입니다. 소형 원자로, 방사능 차폐, 고압 선체, 정밀 항법, 소음 저감 등 모든 첨단 기술이 집약된 결정체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만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이 영역에 진입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최고 선진국 반열에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한국은 핵잠수함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잠수함 건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두산중공업은 원자로 제작 경험이 풍부합니다. 효성의 첨단 소재는 압력 용기용 특수 복합재를 생산할 수 있고 한화시스템은 첨단 소나와 전투체계를 완성했습니다. 부족했던 것은 오직 고농축 우라늄 연료뿐이었습니다. 핵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 장보고 3급 잠수함은 최대 3주 정도 잠수할 수 있지만 핵잠수함은 이론상 몇 년간 물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바닷물을 전기분해해서 산소와 식수를 만들 수 있고 핵연료로 무제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해군의 서해 진출을 견제하고 태평양에서 장기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방산 국산화 여정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0년 전 10%에 불과했던 국산화율이 95%까지 올라갔고 무기 수입 의존국에서 세계 9위 수출국으로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K9, K2, KF-21, 천궁으로 이어지는 주력. 무기체계의 독자 개발과 대량 수출은 진정한 자주국방의 토대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넘어선 국가 산업 역량 전체의 총체적 진화였습니다. 의존에서 자립으로 다시 수출로 이어진 이 변화는 조선소와 반도체 공장, 철강 회사와 게임 회사가 함께 만들어낸 융합의 결과였습니다. 일본이 부러워하고 중국이 질투하고 유럽이 놀라는 대한민국의 방산기술. 포탄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가 이제는 전투기와 잠수함, 곧 핵잠수함까지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의 절망이 2025년 방산 강국의 영광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산업 간 융합을 통한 혁신. 역시 우리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럽습니다.